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던 그런 분이죠. 바로 만날게요. 아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런 밝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지난번 하고 좀 난리가 났는데, 일단 네. 돌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왜요? 알아보고 진짜 수백 명이 전화 오셨어요. 너 아니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말. 근데 수백 명이나 인맥이 있으세요? 네, 그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거 또 워낙 또 말했던 친구가 유명해요. 무속인은 아닌데 유명하고 이래서 그냥 흔히 말해서 봉사죠. 네, 봉사를 좀 다니는 그런 좀 애다 보니까. 이야,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알아보시고 연락이 오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 산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 친구 네. 산이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번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 산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는 불알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고. 알친구, 예. 네, 완전 찐 친구인데 저희가 작은 시골에 살아요. 경남 벽창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다 나이도 들고 도시로 와서 일을 하게 돼서 예. 네, 그런데 이 친구가 흔히 말해서 신내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고2 겨울방학 때 오게 됐어요. 참고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이고요. 의대생을 지망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형님 두 분이 또 의대를 다니시고 지금 의사시죠, 이제는. 그 정도의 스펙인데 안타깝게 좀 그 신기를 받아서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거절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쪽 다 잃을까봐 그 당시는 너무 무서워서 받아들이지만은 절대 무당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15년을 흐른 지금 현재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정말 센 신내림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좀 유명할 정도로 왜냐면 동료가 아니지 그냥 주위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 너 했었으면 정말 뭐 1000명? 네, 그 정도 소리를 들었을 거다. 만신 막 이런 거. 네, 정말 그 정도를 들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거부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겪은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바라지를 또 저희가 가끔씩 친구니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연관성 있는 얘기만 해볼까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보여요. 지난번 무속인은 아니지만 신기를 받은 제 친구 산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대구에 살거든요. 저희가 대구에 사는데 친구 산이가 신기가 오고 나서 정말 10년을 힘들어했어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사실 뭐 자기더라고 해야 되겠죠? 수면제 과다 복용도 하고 좀 안 좋은 선택을 많이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다행히 정신을 좀 차리게 좀 만들었는데 길을 누르려고 여러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산에 가서 기도를 드리거나 뭐 바다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속인 분들도. 근데 친구도 마찬가지 길을 좀 누르려고 어째저째 알게 되다가 지인 무속인이 좀 여러 명 알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대구에 오게 됐는데 똘비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대구에는요 정말로 유명한 고분군이 하나가 있어요. 팔공산 아래. 경주에 있는 고분군처럼 여기가 불로고분군이라고 경주만큼 무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무덤의 주인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픈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법당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법당이 결국에 무속인들 분들이 이제 일하고 계신 장소잖아요. 근데 바로 앞이에요. 정말 한 5m? 심지어 거기 뭐 좀 어울리지 않지만 유치원도 있어요. 좀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심지어 카페도 많아요. 카페도 많고 뭐 법당이라고 해서 뭐 거기도 많은데 산이도 이제 길을 눌리려고 좀 도움을 받던 여성 무당 집에
잠시 거기 살게 됐어요. 거기가 1, 2층이거든요. 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라서 저도 그런가 제가 먼저 거기 2년 전에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거기 동네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뭐 얘 입장이나 뭐 저 입장에서도 뭐 친구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거기 살게 됐는데 거기 바로 앞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5m가 바로 앞에 고분군이거든요. 그런데 한 날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너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여기 잠시 들릴 일 있으면 와줄 수 있냐? 지금 강아지 너 산책 자주 하니까 저희 강아지가 바깥 배변이라서 또 가깝거든요. 정말 가까워요. 아파트에서 가까워서 가게 됐는데 그 당시는 저는 여성 무당분인 줄은 몰랐어요. 일반 평범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연락이 없으면 네가 신고를 하거나 여기로 올라와 줄 수 있냐. 그냥 갑자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친구니까 그래 뭐 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갔는데 저희가 살던 아파트가 정말 대단지거든요. 대단지 아파트인데 제가 3차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 친구 산이와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같이 간 곳이 2차거든요. 저는 3차고 이제 2차 아파트를 가게 됐는데 이제 올라가고 꼭 부탁한다. 여성분도 부탁해요 친구 이렇게 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밑에 강아지랑 산책하고. 근데 1시간 정도 지났나 두 분이서 정말 땀을 있잖아요. 비오드 들으면서 뭔가 큰 것을 본 것처럼 패닉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가 연기를 좀 하자면 이런 있죠. 이런 그냥 마라톤 뛰다가 둘 다. 그리고 여성 무당분은 턱 주저앉고 그래서 바로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음료수 사들고 진정하라고 일단 물 먹이고 일단 둘 다 이제 비실비실하면서 이제 거길 갈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보내고 나서 이틀 뒤에 궁금하잖아요. 너이씨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말해줘라.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이씨 그럼 다음에 안 간다 했는데 말을 해주더라고요.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산이가 그 집에 머물면서 바로 앞에 고분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어떤 할아버지를 자주 보게 됐어요. 산이가 이제 지내는 데가 2층이었는데 또 할아버지가 저기 올라가시네. 여러 번 보다가 항상 근데 공통점은 봉지를 2개 항상 들고 다니세요. 예. 하얀색 봉지, 검은색 봉지 그렇게 들고 다니신데 어느 한 날 이제 산이도 답답하니까 앞에 산책을 나가게 됐나 봐요. 산책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 할아버지랑 마주치게 됐나 봐요. 가까이 마주치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산이가 멈추더니 자기도 모르게 90도 인사를 그냥 하게 됐대요. 그냥 90도로.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 있죠. 내가 왜 이걸 인사를 하고 있지?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또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자네도 무당이야? 무당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막 내림받은 그런 애기인가? 그냥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시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느꼈대요. 거기서. 그냥 흔히 말해 뭐 팩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요즘으로 치면. 그 팩이를 느껴서 막 정말 이렇게 떨렸대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그 봉지 그냥 들고 또 올라갔는데 한쪽에는 뭔가 봤더니 고양이 밥. 그리고 한쪽 봉지에는 그냥 쌀이 있는 거예요. 쌀이 있는데 거기 무덤이 제가 수백 개가 있다고 했죠. 쌀 쪽에 고양이 사료 한 뭉큼, 또 쌀 한 뭉큼 어느 특정 무덤에만 그렇게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우라를 느꼈으니까 그냥 산책 그만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같이 있는 여성 무당분께 물어봤대요. 저 어떤 할아버지를 봤는데 엄청난 아우라를 또 느끼고 인사를 나도 모르게 계속 안고 또 봉지에 고양이 사료와 쌀을 뿌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무속인 분이 너도 드디어 봤구나. 나는 한 13년 정도 봤는데 드디어 너도 봤구나. 그럼 저분이 누구시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속인 분이 나도 그냥 멀리서 보는데 너무 아우라가 세서 가까이를 그냥 못 가겠다. 그런데 수십 년 가까이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우연찮게
마트 갔다 오다가 보게 됐는데 뒤에 엄청난 귀신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을 끌고 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되게 좀 특이했어요. 군복이래요. 군복인데 베트남 전제 월남전 생각하시면 그 베트남 군인들 있죠. 그냥 일반 옷들. 그런 또 군복도 있고 뭐 북한 인민군 뭐 여러 일단 군복 입은 귀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저 할아버지 참전 용사시다. 거기까지는 알 것 같았대요. 그리고 따라오는 귀신들이 할아버지가 죽인 사람들인 것 같대요. 6.25 때와 월남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다가 저렇게 끌고 다니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의 아픈 역사잖아요. 원호는 될 수가 없죠. 내가 총 땅 쐈는데 누가 맞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찌됐든 할아버지께서 살생에 대한 걸 약간 반성을 하시는 느낌인 거는 같았대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근데 좀 특이한 게 고분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덤이잖아요. 저기에 귀신들을 왜 끌고 갔나 봤더니 위를 올라봤대요. 할아버지가 올라가시는 위를 그냥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또 고양이 귀신과 그 당시 뭐 신라시대에 입던 옷, 조선시대에 입던 옷들 있죠. 또 그 귀신들이 나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거기서 이 무당분은 패닉이 와서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시하게 됐대요. 이거는 뭔가 있는 분이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게 됐는데 그러다 어느 한 날 비 오는 날에 산책을 하시던 할아버지가 산이도 그때 또 산책하러 또 나왔나 봐요. 할아버지가 이제 고분군 산을 오르다가 미끄러지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심하게 미끄러지시니까 다치실 거 아니에요. 산이가 그래서 부축해드리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 오는 날이니까 좀 그게 덜했나 봐요. 약간 그 아우라가.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나. 아이고 그래 자네 고맙네. 그러다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겠어? 괜찮겠어? 이 말 하시는 거야. 아유 어르신 다치셨는데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고맙네. 근데 괜찮을라나? 이렇게 해서 그 아파트로 모셔다 드렸대요. 아파트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내일 내가 양봉을 하러 간다. 그 한 통 주고 내가 쌍화차 대접할 테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와라. 나도 집안에 누군가를 한번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나갔대요. 산이도 나왔는데 여기서 산이가 느낀 공포가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자기는 받았는데 그 또 집이 1층이에요. 아파트 1층이 그 느낌을 받았는데 뭔가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오지 말고 내일 오라는 말을 하시니까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 무조건 나도 내일 와봐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무당분께 내일 같이 가보겠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성 무당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고민을 정말 했대요. 한 20-30분은 진짜 말 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도 알겠다 하고 그냥 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내일 와줄 수 있냐? 뭔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게 됐는데 일단 무당 차림의 옷은 입지 않았어요. 둘 다 평범한 옷 있죠.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거기서 저도 본 게 있거든요. 이거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혼잣말 있죠. 여성 무당분이요. 이거 이런 식으로요. 이거 돌아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산이도 느끼기에 얘가 완벽하게 신뢰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받으면 떼내려고 하고 길을 눌리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 여성 무당분이 자꾸 이렇게 겁을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 말까요? 얘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무조건 오히려 더 가봐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갔대요. 그리고 배를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시고 이제 문을 열어주시는데 사료로 주시던 할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다른 할아버지가 얘네들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대뜸 어서와가 아니에요. 대뜸 어서와가 아니고 얘네들 사기꾼은 아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선무당은 아니라는 거겠죠. 대뜸이라니까 기분은 서로 둘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미 옆에 있는 무당분은요, 말을 잃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왔어? 총각이 왔어? 옆에 예쁜 아가씨도 데리고 오셨네? 아이고 한 20-30년 됐네. 그러니까 이 됐네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신기를 받은 이제 여성분도 알아본 거죠. 그럼 오래된 무당 아가씨네. 그러게 얘네들 진짜 사기꾼 아닌 것 같다. 옆에 동료 할아버지도 말씀을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형제셨어요. 할아버지 두 분이 형제신데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시는 이유는 전쟁 중에 다리를 잃으신 거세요. 전쟁에 다리를 잃으신 거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용감히 싸워서 일단 멀쩡하신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앉아서 꿀 한 통 내드리고 쌍화차를 한잔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느꼈는지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거다. 지금 말 못한다. 한 10분 정도 쌍화차 마시고 찬물 한 잔 먹으면 좀 진정될 거다. 얘기를 또 여성 무당분께 하는데 여성 무당분 정말 거기서 말을 안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산이가 어르신 그런데 저도 지금 느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이거 옆에 있는 선생님께 언뜻 들었는데 혹시 뒤에 영가들이 다 할아버지가 살생을 하신 분이냐 그냥 용기 있게 물어봤대요. 산이가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와 이거 진짜 용하네. 나중에 크게 될 놈이네. 예. 진짜 맞으시냐 하니까 맞다. 나도 사실 본지는 얼마 안 됐다. 본지는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여성 무당분이 흐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약간 하는 거 있죠. 예. 인사를 하는데 그 방향이 안방이었어요. 안방이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안방을 바라보고 절을 하는데 그 옆에 휠체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봤구나. 또 봤구나. 자꾸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니까 야 빨리 얘기해봐. 근데 얘가 갑자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제 친구 산이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소문 내지 말라는 조건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한 게 자기도 드디어 봤대요. 저기 문을 열어볼래?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볼래? 했을 때 무당분은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산이가 어르신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라고 그냥 물었대요. 들어갔다 와라. 너는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산이가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네.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별 느낌을 못 느끼다가 어떤 칼 한 자루가 있었어요. 예. 그 칼이 임진왜란 당시요 쓰던 장군이 쓰던 칼이에요. 임진왜란 때 쓰던 장군님이 쓰던 칼인데 이게 제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순신 장군님 영화가 나왔죠. 거기 오른팔의 후손인 것 같대요. 예. 이 두 분이. 오. 왜 그 후손이냐면 칼도 있고 고향도 전라도시고 그리고 족보라고 해야 되겠죠. 한자로 된 옛날에 막 있던 책들 있죠. 그 책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산이가 이거 선조님들이 장군이셔서 그런가 이 두 어르신들도 전쟁에 어쩌다 참가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와, 그 장군님이 후손답다. 그랬는데 거기서 산이가 갑자기 덜덜덜 얘도 떨기 시작했어요. 예. 떨기 시작하고 얘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눈이 뒤집힌 것 같대요. 거기서 그 선녀 무당님이 들어오셔서 얘를 끌고 나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말하고 죄송합니다고 문을 쾅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문을 쾅 닫아서 나하고 여기 어르신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저도 숱한 여기 무속 생활을 하다가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런 거 본 적도 처음이고 그러더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안 쓰러진 게 좀 용하다. 오.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나 봐요. 예. 사실 한 명이 왔다 갔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예. 무속인 분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아파트 단지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너네들은 좀 우리가 또 뭐 항상 여기 제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너는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보다. 제 친구 산이한테는 그러고 너는 들어갔으면 나도 솔직히 장담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안 데리고 가려고 한 거고 일부러 제 친구 산이한테만 들어갔다 원래 물어봤단 거예요. 그래서 걔를 끌고 나오고
어르신 다음에 찾아뵙고 오늘 차 잘 마셨어요 하고 꿀을 들고 나왔대요. 네. 나와서 하는 소리가 저승사자나 저승차사분들도 있죠. 머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머문다고요? 네, 머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무속인분들도 그런 장소를 못 찾는데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데요. 찾으려고 못 찾는데 저승사자라고도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예. 그 장군님이 일단 그 일대의 저승사자이신 것 같대요. 그 저승사자이신 것 같고,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이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시면 다음일 것 같다는 느낌이래요. 그런데 무당분이 너무 공포를 느꼈던 게 갑자기 이제 산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거기서 6, 7명이 갑자기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식 뭐야 라는 표현으로 말을 했대요. 그래서 무당분이 너무 무서워서 산이를 데리고 나온 거였대요. 그런데 거기가 저승사자들이 머물거나 잠시 쉬어간다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 그냥 쉬어가는 쉼터라고 가면 저희는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선녀무당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 할아버지 두 분은 저걸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모시게 된 거야? 뭐 후손이라서 그런가? 그 장군님 후손이라서 그런가? 자기도 너무 처음 봤대요.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저 두 분이 이제 저승사자가 혹은 저승차사가 되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선택받으려면 선택받은 자이라는 건데, 그러다가 선녀님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게 네. 궁금해서 이분들도 뭐 동호회 같은 게 있잖아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그래서 뭐 묻고 그래서 구미호를 모시는 정말 용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호선을? 구미호 그분께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너 안 죽은 거 진짜 다행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런 집을 가게 됐대? 너 왜 갔냐? 이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나는 사실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웠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보고 싶은 게 있고. 그런데 이제 사당이라고 되겠죠. 모시는 거. 그 방은 들어가지 않았다. 너 만약에 들어갔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밤 패닉돼서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걔는 정말로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냥 반인간이 들어갔다 나온 거라서 별일이 없는데 분명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아무런 해를 입지 말라는 죄를 빨리 드리라는데, 어느 한날 이제 꿈을 꿨는데 산이한테 그리고 그 선녀무당님한테 동일하게 비슷한 꿈을 꾼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곧 이 둘이 죽는다. 곧 이 둘이 죽는데 니네들이 만약에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 본명을 좀 말하기는 그렇고 똘비 할아버지라고 얘기할게요. 이 똘비 할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면 너네가 15일 동안만 이 무덤에 고양이 사료나 쌀을 좀 뿌려달라. 이 꿈을 꿨대요. 산이가 먼저 꿨대요. 예. 그리고 선녀무당님도 이후에 그 비슷한 꿈을 꿨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서는 봤죠. 이제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말도 안 그러는데 어느 특정 한 1, 2년 지나니까 더 이상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자기도 고양이 사료도 주고 쌀도 뿌리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수많은 귀신들이 그 할아버지를 따르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이제 더 다른 센 무속인 분이 오셔서 그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저승차사가 되면 그때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래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고양이 살을 뿌린 이유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었거나 동물들도 학대를 당해서 거기 고양이가 근데 진짜 많거든요. 네. 정말 많아요. 네. 동물 귀신도 많은가 봐요. 고양이 같은. 다 같이 데려가려고 혹은 또 너무 고마우니까 같이 가려고 했던 것 같다.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알게 되고 나서 한번 죄를 지내드리고 산이는 저랑 그 할아버지 집을 갔는데 진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갈 때 부적이란 거 해야 되겠죠? X자로. 네. 서해할 때 쓰는 종이 있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이가 자동적으로 느꼈대요.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 같이 끌고 올라가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아우라를 느낀 그런 패기도요.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끝이 난 사연이에요, 이게. 이야. 흔히 이제 말하는 저승사자와 차사들이 머물고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이구나. 네. 너무 무시하네, 그런데- 이거. 네, 근데 죽었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거를 봤던 사람 있죠.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반 사람이든 손님을 안 데리고 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르신분들이시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시잖아요. 예. 요양보호사분들도 안방은 한 번도 안 들어갔대요. 안방은 절대 안 들어가 봤대요. 뭐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독거노인이시니까 네. 두 분이. 이거 네. 추측을 한번 해보자면요. 네. 저승차사가 머무는 집에 가서 심장마비 걸린 거잖아요. 네, 어떤 무당. 그쵸? 분이. 어떤 네. 무당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도망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갔다가 네가 제발로 지금 경찰서에 찾아왔어? 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가자. 이러면서 데려간 것 같아. 바로. 네. 그런데 거기 법당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네네. 그 할아버지한테 아무도 말을 못 걸었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모르는 무당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선무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된대요. 아니, 그 근데- 할아버지를 보고 아무것도 못 느낀다. 지금 아코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네. 왜 좀 더 뭔가 신빙성이 있냐면 네. 원래 무당들한테 저승차사는 엄청난 존재라고 해요. 저도 그거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냥 얘기만 듣는데. 예, 진짜 실제로 네. 차사가 내려왔다. 무당 앞에. 그러면 엎드려 네. 절한대요. 그래서 상의를 그냥 머리채 잡고 있죠, 여성분이. 나와! 이런 식으로 있죠. 말은 못 하는데. 그게 또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 장군님이 계시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외란 때 나라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장군님이시잖아요. 큰 인물들은 분명히 네.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후손분들도 두 분 다 참전 용사시잖아요. 6.25와 그리고 또 먹고 살려고 월남전까지 가신 거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거기 살생을 했던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 저는 거기서 정말 와, 너 대단한 사람 어떻게 보면 만난 거다, 할아버지. 예. 예. 정말 그걸 느꼈죠. 근데 그 고군근 사건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실. 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웃긴 거라서 아, 웃겨요? 네, 웃긴 거라서 조금 길 수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네. 긴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거. 보니까. 조금 이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약간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그럼 네. 이어서 한번 좀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많죠? 예. 네, 많죠. 무덤가에서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고분군이요. 입장료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그냥 산책을 하고 거기 또 학교도 많아요. 네, 학교도 많아서 조금 19금은 약간 걸러서 얘기를 할게요. 혈기왕성한 대학생 커플들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벌써 느낌 오네. 네. 20살이 그렇잖아요. 20살, 21살. 예. 네,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네. 돈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왜 하필 근데 거기서. 예. 예. 그리고 친구에서 연인으로 된다고 또 가정을 하면 또 아, 오빠 예. 동생에서 연인을 또 가정을 하게 된다면 네. 산책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예. 똘비와 똘순이가 산책을 그냥 그때는 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데 무언가 있죠. 무엇인가가 삘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사귈래? 예, 약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산책로가 엄청 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산책을 쭉 가는데 거기가 특정 무덤이 8개가 엄청나게 커요. 작은 무덤, 뭐 중간 무덤, 큰 무덤 많거든요. 근데 끝자락에 대표적으로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똘비로 똘순이를 표현을 할게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눈을 맞고 거기서 뭐 합체. 여차저차 뭐 하게 됐나 봐요. 네. 하게 돼서 짜릿하잖아요. 왜냐면 시청자분들 좋아한다. 짜릿한데 그게 또 사귀기 전이니까. 그렇게 그날 그렇게 합체를 하고 둘이 사귀게 됐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 번 또 거기를 산책을 오고 가잖아요. 또 남학생은 자취를 했나 봐요. 그 인근에서. 여자 쪽 집도 거기서 멀지 않고. 거기서 자취를 하고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한날 너 기억나냐? 우리의 시작이 거기지 않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다가 우리 거기서 한 번 더 놀러 갈래? 이렇게 됐나 봐요. 놀러 가게 돼서 또 거기서 너 피를 받아서 또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남자친구 똘비가 똘순이한테 계속 우리 또 거기 가서 하자. 오? 보채는 거예요, 그걸. 예. 야, 여기 가서 여기 짜릿하고 좋지 않느냐, 이제 돗자리도 뭐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와갔나 봐요. 근데 뭐 그것도 한두 번 이제 좀 사귀기 좀 기간이 오래되면 여성분들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한 번만 이러다가 싫다고 해서 그날 싸우게 됐나 봐요. 싸우게 되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나 봐요. 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화가 나니까 먼저 연락을 하게 됐나 봐요. 똘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신음소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거예요. 고라니 소리 아니고요? 아니, 신음 전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소리가 나길래 뭐야 이거? 이거 봐라. 알잖아요. 바보가 네. 아닌 이상. 쳐들어갔대요. 쳐들어갔는데 집에 없는 거예요. 집에 없는데 또 전화를 하니까 소리가 정말 적나라한 신음소리 있죠. 남자들이 내는 소리. 그 소리가 나길래 너 어디야? 이렇게 좀 따지기 들어갔나 봐요. 그러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뭐 웅웅웅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옹알이 하듯이 얘기를 하고 뒤에 이제 곤충 소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나서 여자친구가 똑똑해요. 그걸 추측을 했어요. 예. 거기다. 그래서 얘가 그 고분군으로 올라가게 됐나 봐요. 너 이제 죽었어. 이제 어떤 이란 바람 난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그랬는데 또 다른 데도 그러는가 보다 이러고 씩씩거리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합체를 했던 그 무덤 앞에서 저 멀리 남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거기서 돗자리를 깔고 스스로 하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런데 여기서 똘순이가 정말 놀란 게 예. 누구랑 정말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예. 정말로 말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전화하면 또 전화는 받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눈은 뒤집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뺨도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거기서 똘순이를 보고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었다.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똘순이를 안고 엉엉 울고 이제 너무 감동받으니까 똘순이 입장에서 뭐가 도대체 감동인지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일단 달래줬대요. 달래주고 집에 도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취방에 도착을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부끄러워서 그때는 말을 안 한 것 같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닥달을 할 거 아니에요. 왜 너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냐. 이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너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동영상을 보면서 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릿한. 그래도 뭐 혼자서 뭐 거기 가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귀접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귀접을 하게 됐는데 하루에 한 명씩 다른 여자예요. 근데 하루에 오늘은 한 번이면 다음 날은 잠시 쪽잠을 들었는데도 귀접이 되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또 잠시 잠을 들었는데 또 귀접을 하고 항상 여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에 조금 과장을 해서 한 80번 정도를 여자친구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한 80번 정도? 그렇게 된 것 같다. 예. 그럼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다크서클 내려오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는데 예. 그거는 그거대로 힘을 소화해버리면 이제 어느 순간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도 알게 돼요. 네.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했대요. 당연히 병원을 갔죠. 다음날. 이거는 그냥 먹고 쉬면 낫는다죠. 그런데 이거를 여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또 창피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또 그런 말을 못하는 거고. 네. 못하니까는 그때 앞에 법당이 많다고 했죠. 법당이 많다고 했는데 산이를 만난 거예요. 산이를 만났는데 산이가 그 여성분과 남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웃으면서 이렇게 됐대요. 예.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저희 쪽에 한번 오려면 와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게 됐대요. 바로 10분 뒤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가게 됐대요. 예. 가게 됐는데 그때 산이 보고 그 선녀무당님이 산아 네가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한번 도와줘라 해서 두 분 나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해라. 혹시 산에서 합체를 했냐, 고분군 거기 묻으면 했냐, 그냥 쭈뼛쭈뼛거리다가 예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예. 혹시 한 지가 뭐 일주일 정도 됐냐. 네, 일주일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인간만 올라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이제 산이가 웃으면서 구슬을 하나 줬대요. 구슬? 네, 구슬 2개를 하나 줬대요. 구슬 2개를 주고, 그리고 과일을 가져고 가서 거기서 죄송하다고 일단 인사를 해라. 그냥 정말 사과를 네. 하라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 지내라는 거겠죠. 과일 몇 개랑 구슬 2개를 주고 그냥 사죄의 죄를 지내라고 해서 죄를 지냈대요. 네. 그리고 산이가 말하길 오늘 한 번 더 오게 될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 그게 마지막일 거다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산이가 옆에 가서 중얼중얼 누군가를 대화를 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여성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 곧 여성분 차례예요. 갑자기 그 말을 정색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곧 여성분인데 정말 다행인 줄 알라고 일단 방법을 먼저 얘기를 했대요. 예. 일단은 여성분들도 집에 가면 칼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칼을 하나 샀대요. 새 칼을 사오라고 해서.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를 끊어서 칼을 돌돌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마찬가지 구슬을 여러 개를 줬대요. 그 여성분한테는. 구슬을 여러 개를 주고 머리맡에 주고 한번 절하고, 그냥 정말 사자들이 절하고 그냥 그대로 자래요. 그리고 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대로 대화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대요. 예. 당부를 하고 그날 여성분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수십 명의 남자들이 여성분을 둘러싸고 아이씨 내 차례인데 아이씨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원놈이야 이씨 이러면서 다 같이 한두 명씩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내 처녀 여기 있는데 내 짱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적 발언들이 있죠, 영가들이. 예. 그런데 그 옷차림들이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군인도 있고 신라시대 입던 옷들, 조선시대 입던 옷들, 선비들이 입던 옷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산이한테 듣기는 아마 저거 총각 귀신들이다. 그리고 똘비한테 붙은 거는 처녀 귀신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시기가 잘 맞은 게 여성은 귀접을 되기 전에 끊어냈고 다행히, 똘비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은 벌어지고. 네. 그리고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정말 마지막 여자가 한이 많은 여자였나 봐요. 귀접을 끝으로 데리고 가려는 거. 그래서 그냥 아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얘기를 해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죄송하다 혼자서 설득을 했던 거고, 똘순이한테는 이제 욕 한번 먹고 다음부터 절대 무덤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고분군에서 예. 그런 짓거리 잘못하면 정말로 큰일 벌어진다. 예.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신기 세다고 자랑질 하지 마라. 나 기가 세서 뭐 귀신 따위 이길 수 있다, 뭐 해병대 귀신전은 그거 잘못 입방정 떨다가 귀신들이 한번 해볼래 이러면 인간이 죽는데요, 그냥. 오, 예. 그러니까 그 함부로 자랑질 하지 말래요. 예. 그걸 자랑하듯이 뭐 폐가를 가고 뭐 흉가를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짓거리 하다가 잘못 걸리면 정말 죽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산이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떼내기 쉬운 거죠. 흔히 영가분들을 타이르도 올려보내고 그냥 좋게 끝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구슬은 뭐예요? 나는 이제 흔히 무속인분들은 부적을 써주거나 뭐 염주를 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스님들 같은 경우. 구슬은 뭐냐면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이 난 것 같대요.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 남자친구 있죠. 처음에 조금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머리 위에 서 있죠. 옆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내 머리가 또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얘는 일단 약간 90도로 꺾여 있대요. 완전히 일자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90도로 꺾여 있어서 아 이거는 해볼만 하겠다. 이거는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머리 맞대고 있으면 3일 길면 3년 안에 끝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대요. 예. 만약에 구슬 색깔이 변하면 끝나는 거래요. 아,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거꾸로 비춰지는 모습 있죠. 근데 그 똘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살았잖아요. 그럼 여성분은 칼에 머리를 만 건 뭐냐? 다행히 이 여자 좀 기센 집안인 것 같다. 오.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카락을 돌돌 만 건 뭐냐면 너 오면은 나는 이거 죽여버리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죽었어도 또 죽어봐.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오. 그렇게 해서 총각 이제 남자 귀신들이 욕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아깝다. 내 차례인데 아깝다. 이렇게 욕만 하고 끝이 났어요.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번째. 이야기다, 진짜. 네. 좀 우픈 이야기긴 한데, 그쵸? 그래도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필, 그래요. 뭐, 사랑하고 이러면 사랑에 불타오를 수는 있는데, 그 장소를 좀 가려야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근데 정말 조심하래요. 특히 등산하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등산하다가. 그러면 이것도 등산하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제가 바라지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등산. 나중에. 네. 이거 네, 나중에 네. 썰 한번 들어봐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뭐 등산 갔다가 이렇게 좀 남편도 연가를 있고. 불러드렸어요. 네. 불러드렸다고요? 네, 그 소리가 연가를 불러드렸는데 하필 그 장소가 대박이에요. 소리가. 그 산인데, 예. 여기까지.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코님이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고 듣기가 참 쉽지 않았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첫 번째 얘기는 특히나 좀. 네, 네. 그렇죠. 어차피 뭐 아코님이 그 친구분에게 또 들으시는 이야기들 아니면 같이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래오래 함께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참 우리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는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고, 첫 번째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인 차사가 머물다 가는 그런 집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던 소름 끼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